열린시장 작전타임 시간입니다. 토마토 투자자문과 함께 작전타임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유성시 운영위원과 함께하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수가 지금 낙폭 많이 줄여나가고 있어요. 코스닥은 지금 플러스권 반전을 이뤄내고 있는 그 상황이고요. 오늘 작전 어떻게 세워봐야 될지 작전면부터 들려주시죠. 일단 대내적으로 이번 주도 약간 변수들이 많아서요. 작전명 자체를 호랑이 굴에 들어가도 정신만 바짝 차리면 산다. 이렇게 한번 정해봤습니다. 또 고민을 많이 하신 그 흔적이 보이네요. 네, 정신 어떻게 바짝을 차려야 되는지 이제 들려주셔야 될 텐데. 네. 일단 변수들, 그러니까 약간 불안한 변수들이 몇 개 있어요. 그러니까 가장 이제 대내적으로 보면은 이제 상하한가 폭이 30%로 확대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제 중소형주들의 변동성에 대한 우려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미션으로 제가 가격 제한법 그 상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세 가지 정도로 미션을 한번 잡아봤는데요. 네. 그 미션을 한번 들어볼까요? 네네. 그 가격 제한법 그 상하한법 30% 확대 이 부분을 첫 번째 미션을 잡았고요. 그 다음에 그리스 문제 두 번째 미션을 잡았고요. 세 번째는 외국인들이 최근에 자꾸 매도로 전환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또 체크가 필요해 보입니다. 네. 자, 이 세 가지 미션을 주셨는데 먼저 첫 번째 오늘 정말 많이 관심을 모았던 게 이 변동성이 너무 확대가 돼서 이 코스닥 시장 급락 나오지 않을까 많이 또 걱정을 많이 했거든요. 30% 상한폭 확대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반영이 좀 될까요? 주식시장에서 보면은 그 상당히 오류들이 많은데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미국이 금리 인상하면 우리 시장이 폭락한다. 이런 것들도 실제로 통계치를 보면은 한 3분의 2는 미국 금리 인상할 때 올랐거든요. 근데 이 부분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예전에 이제 뭐 8%에서 12% 올리고 12%에서 15% 올릴 때 그때 시장 분석했던 자료를 보니까요. 오히려 거래량이나 신용거래가 감소하면서 단기로는 약간 지루했는데요. 급락은 별로 없었어요. 그러다가 한 달 정도 눈치 보다가 그 이후로는 보통 상승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일단 그 상하폭이 2배로 그 늘어나기 때문에 변동성이나 신용거래 이축이 아마 제가 볼 때는 더 빨리 전개될 가능성이 있다 봅니다. 그렇지만 그 신용거래 감소나 거래량 감소가 이어지면서 좀 눈치 보기가 이어지겠지만 별거 없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 시장은 다시 정상적인 그런 거래로 갈 것이고 오히려 한 달 이후부터는 거래량이 늘어날 가능성도 상당히 높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는 뭐냐? 이런 변동성 장세에서 불안한 종목을 매매 안 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실적이 좋은 기업, 그러니까 이런 호랑이굴에 들어가도 이겨낼 수 있는 명품주, 실적주에 투자를 한다면 이런 대내적인 그런 불안 요인은 우리가 충분히 이겨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대외적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면 그리스 문제 같아요. 그러니까 지난주에 또 그리스가 배짜라 이렇게 해가지고 실제로 지금 협상이 난항으로 치달았고요. 그래서 지금 18일 날 다시 모여가지고 재협상을 하기로 하는데 IMF 쪽은 상당히 강경합니다. 이번에는 물러날 수 없다. 당신들이 우리의 요구안을 받아들이라는 입장이고요. 독일도 지금 계속 협상을 진행하다 보니까 너무 그리스 쪽에서 수용을 하지 않다 보니까 상당히 강경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럴 거면은 그냥 유로존 이탈해라. 탈퇴해라 이런 쪽으로 그렇게 지금. 되면 독일이 가장 큰 피해국 아닌가요? 네, 그래서 이제 제 판단에서는 보통 이 원리라는 것이 협상의 원리라는 것이 이렇게 서로 버팅기다가 서로 자기의 주장만 하다가 결국 조금씩 물러나면서 협상을 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리스 측에서도 이번 달 말까지 어떻게든 IMF의 자금을 지금 상환하기 위해서는 이번 주 안으로 마무리가 되지 않으면 일정상 국회 일정상 상당히 어려울 것 같아요. 의회 일정상 그렇기 때문에 서로 조금씩 물러나는 방안에서 제가 볼 때는 이번 주 말까지는 좀 마무리되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번 주 분수령이 좀 되기는 할 것 같은데 유로존에서 지금 뭐 디폴트를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하니까. 그래서 저는 일단 항상 긍정적으로 생각하려고 하는데요. 근데 이제 디폴트로 가고 정말 그렉시트가 일어난다면 일시적인 혼란이 올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지난주부터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이런 변수들이 마무리되기 전까지는 현금을 한 30% 정도 이상은 확보한 상태에서 매매를 하시면 그런 변동성도 충분히 이겨낼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좋은 기업은요, 그런 악재 때문에 급락할 때가 또 기회거든요. 그래서 크게 두려워하실 필요는 없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마지막은 수급이에요. 우리 시장이 변동성을 이렇게 초래하는 게 바로 지금 수급 불안 때문이거든요. 외국인 투자가들 뭐 선물 시장의 매도가 지난주에 상당했고 현물 시장에서도 매도가 닷새 연속 좀 나왔었고요. 매수 전환을 오늘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의미를 둘 수 있을까요? 일단 체크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지난주에 외국인들이 한 4,143억 정도를 순매도를 했는데 이게 이제 우리나라만 판 게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범아시아권에서 신흥국들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매도 압박이 상당히 강했다고 볼 수 있고요. 그러니까 이렇다면 기관들은 지금 현재
적극적으로 사는 그런 주체가 못 되고 있어요. 결국 그동안 시장을 이끌어왔던 것은 외국인들이기 때문에 결국 외국인들이 매수 전환을 이번 주에 해줄 수 있느냐. 17일 날 이제 미국도 FOMC가 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아마 금리 인상 안 할 걸로 지금 대부분 예측을 하고 있고, 지금 선물 시장에서의 금리의 움직임을 봤을 때는 지금 9월 아니면 12월 정도로 지금 예상을 하는 그런 포지션 같아요. 그렇게 본다면 이번 주 제가 판단했을 때 미국의 뭐 FOMC가 큰 우리 시장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본다면 외국인들이 또 뭐 대량 매도로 나선기보다는 좀 진정되는 흐름, 만기도 이제 지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진정되는 흐름으로 이번 주는 수급이 좀 개선되는 흐름을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6월에 금리 인상은 없을 것으로 많이 좀 예측이 되고 있는데 옐런 기자회견이 있어서 여기서의 또 발언이 영향을 좀 주지는 않을까 싶은 그런 우려감은 좀 있거든요. 네. 옐런 의장은 이번에도 분명히 경고를 할 겁니다. 기존의 그 버냉키 의장도 그랬고요. 대부분의 그 그리스번도 그랬고, 구두로서 계속 경고를 줍니다. 금리 인상하기 전에 왜 시장의 충격을 충분히 감수할 수 있는 내성을 키워주기 위해서요. 입으로는 계속해서 경고를 줄 걸로 보이고요. 그것이 오히려 우리 같은 신흥국에는 도움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시장이 조정을 좀 받으면서 그렇게 에너지를 비축하다가 실제로 미국이 금리 인상을 했을 때는 오히려 치고 나가는 그런 흐름을 갈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그린스펀 옛날 분이고요. 옐런 그 의장의 그런 경고성 발언은 충분히 시장이 예측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 그런 내용 때문에 우리 시장이 빠진다면 내성을 키워가는 과정으로 이해하시고 역발상적으로 좋은 기업들을 싸게 잡을 수 있는 기회로 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히려 선반영을 조금씩 하면서 약이 되면 될 수 있는 그런 네. 부분이다라는 말씀이시네요. 자, 그러면 오늘 이제 전략이 문제입니다. 오늘 전략 어떻게 세워봐야 될지 레이더망에 걸리는 그 종목군들 살펴주세요. 네. 최근에 움직임을 보면요. 물론 기존 주도 업종 중에서 이제 화학이나 제약, 바이오 뭐 이런 쪽 화장품 이런 쪽 워낙 강하고요. 근데 솔직히 쫓아가기는 상당히 좀 부담스러운 부분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신주도 업종으로 하반기까지 내다봤을 때 실적이 꾸준히 좋아질 수 있는 그런 기업들로 봤을 때 지금처럼 시장이 좀 변동성이 심할 때 내려온다면 그런 기업에 대한 관심을 좀 두셔야 될 것 같은데요. 신주도 업종으로서 일단 중국에 진출하고 있는 콘텐츠 기업들, 최근에 중국 시장의 콘텐츠 시장의 성장 속도가 정말 빠릅니다. 네, 그죠? 그래서 예능 쪽으로 우리나라 기업들이 상당히 많이 진출하고 있고요. 실제로도 점유율이 한 18%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중국 쪽에 진출하고 있는 이제 대표적인 기업들, 뭐 CJ ENM을 중심으로 해서 많은 기업들이 있는데요. 그런 기업들의 수혜는 계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고요. CJ CGV도 있고, J 컨텐트리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기업들이 있는데요. 그런 기업들 중에서 중국 쪽에 좀 특화되어 있는 기업들 한번 찾아보신다면 좋은 그런 승부가 될 것 같고요. 대표적인 기업이 CJ ENM이니까 관심을 두시고 최근에 좀 조정 받고 있는데 저가 매수 기회를 한번 잡아보시고요. 또 두 번째로는 역시 외환 업무 확대 수혜주로 볼 수 있는 결제주들입니다. 이 부분이 지금 확대가 되게 되면 역직구나 직구할 때 이제는 국내 피사들을 이용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거든요. 그랬을 때 수혜를 상당히 받을 수 있기 때문에 KG 이니시스나 뭐 KG 모빌리언스나 그 외에 뭐 사이버 결제 같은 경우는 좀 많이 오른 상태이기 때문에 그 외에 또 벤 업체도 또 많거든요. 그런 기업들에 대한 관심을 한번 두신다면 좋은 승부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은 뭐 종목으로 좀 팁을 주세요. 관심 종목으로 볼만한 그 말씀해 주셨던 섹터에서 네. 한 종목씩 좀 골라주실까요? 네, 방금 말씀을 좀 드렸는데요. 가장 대표적인 기업이 그 CJ ENM 쪽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실제로 우리나라 국내 영화사 중에서 지금 중국 쪽에 지점을 개설하고 있는 회사가 CJ CGV예요. 그래서 이 두 기업이 아마 대표적인 그런 수혜주가 될 것 같기 때문에 관심을 좀 두시고요. 그리고 PG 업체 중에서는 가장 그 관심이 있고 M&A 가능성이 또 높은 기업이 KG 이니시스라는 기업이에요. 그러니까 네이버 페이가 또 출시되고 외환 거래가 확대됐을 때 가장 많은 수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KG 그룹 내에서도 모빌리언스도 물론 수혜를 받겠지만 이니시스 쪽에 조금 더 관심을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CJ ENM과 KG 이니시스 눈여겨서 봐야 되겠네요.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지금까지 유성시 운용력과 함께 작전 타임 시간 가져봤습니다. 자, 지금 지수는 0.35%가량 마이너스권 양폭 많이 좀 줄였죠. 코스닥 시장은 1포인트 정도 플러스권의 움직임 나타나고 있습니다. 종목 고민 여전히 좀 많으실 텐데요. 12시에 증시 타파 시간에 여러분의 고민을 해결을 해드리겠습니다. 한 종목이 아니라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모든 종목 다 진단해드리는 포트폴리오 진단 시간입니다. 자, 지금 전화 접수 받고 있습니다. 서울 전화 02-2128-3388번
2128-3388번을 이용하셔서 포트폴리오 진단 지금 신청하시면 진단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남은 시간도 성공 투자하시고요. 저는 내일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